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공부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구려를 공부하기 전에 건국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동명성왕이죠. 성은 고씨였죠. 이름은 주몽. 삼국사기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은 하백이 딸로 이름은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 한 남자가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고 하고 저와 사랑을 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임신하게 되죠.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는데 그 크기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 껍데기에서 알이 껍질을 끼고 나왔는데 영특하게 이름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부여의 소고의 활을 잘 쓰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주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천재 아들 해모수와 무리신 하백이 딸 유아 분사인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고구려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 때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 나라의 국가 중에서 제가 어떤 걸 설명해 드릴까요? 부여가 있었고 고구려 있었고 사만이 있었죠.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한이 있었고 그 아래쪽 김해 쪽에는 변한이었었고 부산 쪽에는 진안이 있었죠. 그래서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보시죠. 오른쪽 동해 쪽에는 동해가 있었고 저쪽 위쪽 청진 쪽에는 옥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재는 백제와 가야가 신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한 지역에는 힘이 센 우두머리가 백제를 만들었고 가야 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변한의 우두머리가 쓴 가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 진안 쪽에는 그 부족에서 힘이 센 부족장이 신라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 안으로 진출했다 나오죠. 자, 태조왕은 고구려를 처음 세우고 백제, 신라, 고려, 태조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 첫 번째 붙은 걸 뭐라고 했죠? 태조라고 했죠. 고구려도 태조는 누굴 말할까요? 고주몽을 얘기하는 거죠. 고주몽은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을 진출했다 그랬죠. 고구려 옥저 뭔가 연관되게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의 국가 중에서 고구려에서 제일 중요한 풍습이 하나 있다고 뭐라고 할까요? 고구려는 대릴 사이제 서옥제. 옥저는 뭐일까요? 민며느리제라고 했죠. 그래서 대릴 사이제는 아들을 데려온 것이고 민며느리제는 딸을 데려온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리망은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태학을 세우고 율령을 반포했다. 자, 두 번째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현재 고구려는 뭐랄까요? 고대 국가예요. 고대 국가. 아까 말씀드린 옥저나 사마는 동해는 어떨까요? 고대 국가가 아닙니다. 고대 국가의 조건이 있다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조건은 왕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도 왕이어야 돼요. 그리고 율령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교를 숭상하게 돼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과 2번은 어떤 문제를 유도하냐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를 만드는 조건이 고구려 다 만들었죠. 첫 번째 1번은 뭐가 될까요? 옥저를 정복했으니까 정복 전쟁을 했죠. 조건 하나 맞았죠. 두 번째 불교를 받아들였다 했죠. 불교관을 갖다 종교가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율령은 반포했다 했죠. 율령은 반포. 뭐가 될까요? 세 번째 조건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태조왕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소수리왕은 어떻게 되죠? 태조왕과 옥저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셋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조건 1번과 2번은 고대 국가를 특징해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1번과 2번. 이해를 하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특징은 왕권이 강화돼야 되고 율령이 반포해야 되고 정복 전쟁이 되고 또 뭐가 될까요? 불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죠. 이 조건이 1번과 2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강개토대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는 뭘까요? 연호는 왕이 즉위하던 해에 붙이던 칭호를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린 연도 앞에서 붙여서 사용한 것이 바로
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광개토는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지만 화살표가 쭉 이렇게 있죠. 이쪽이 오랑캐들을 전부 다 몰아내죠. 아주 튼튼한 게 고대 국가 중에서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제일 많이 확장시켜 놓고 완벽하게 고대 국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써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차지하게 되죠. 어딜 차지할까요? 한강 지역을 차지해죠. 한강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농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고려, 백제, 신라는 한강 지역을 누가 차지냐에 따라서 부흥기, 전성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수왕은 남진 정책, 광개토왕은 북진 정책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겠죠. 그러니까 광개토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을지문덕은 우문술 우중문이 이끄는 수의 군대를 살수해서 크게 물리쳤다라고 했죠. 오, 살수대첩 을지문덕 고구려 을지문덕. 여러분 대첩 우리의 한민족의 3대 대첩 있죠.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3대 대첩이라고 불려주고 있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말하는 당나라가 침입에 대비해서 이 얘기는 뭘까요? 고구려가 망한 668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미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신라가 당나라를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됐죠.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고구려는 당태종의 공격을 어디에서 격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격퇴됐을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태종이 들어와요. 이 당태종이 어디에서 격퇴했을까요? 라면 드라마 많이 보셨죠? 어디에 있을까요? 안시성 싸움에서 격퇴하게 됩니다. 안시성 싸움. 네, 고구려의 싸움은 당나라와 신나라와 함께 했다고 보지만 사실상 고구려는 당나라와 많이 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무엇은 흉년이 들거나 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라에서 백성을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 후 갚도록 하는 제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 나라의 풍습과 백성을 잘 살게 하기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고구려 시대는 흉년이 들거나 봄에 우리 보릿고개 들어보시죠. 흉년이 들거나 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하는 게 갚도록 한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누구 될까요? 그러면 고구려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진대법이죠. 진대법. 쉽게 말해서 고구려의 고구 천황이 만든 진대법이 있었습니다. 진대법은 흉년이 들거나 어떻게 봄에 먹을 것 없을 때 나라에서 빌려주고 어떻게 수확 후 10월달 정도 되겠죠. 그때 다시 갚도록 하는 거죠.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아들 장수왕은 무엇을 추구했다? 제가 좀 전에 있죠. 이 지도를 보면 광개토 대왕이죠. 위로 갔고 장수왕은 밑으로 갔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는 위로 갔어요. 위로 갔으니까 뭐가 될까요? 광개토 왕은 방금 전에 간 북진 정책이 있고 아들은 뭐랄까요? 아들은 남진 정책을 썼다라고 지도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위로 가는 북진, 아래로 가는 남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번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라고 했죠. 좀 전에 제가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복습. 살수대첩. 3대 대첩.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려의 강감찬의 기주대첩,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것이 3대 대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번 문제 너무 쉽죠. 고구려를 세운 왕은 대가 있어요. 세운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죠? 고구려의 세운 왕은 누굴까요? 주몽이었다. 이름이 주몽, 성이 고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천재의 아들 해무수의 무리신 하백의 딸 유아 부인 사이에 태어났다고 했죠. 어디에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몽은 활을 잘 쓰는 사람 이름을 따서 붙였다겠죠. 12번 고구려는 어떤 때 제일 가장 번성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때일 때 5세기 있다고 제가 설명했죠. 여기 5세기를 있죠. 5세기. 5세기 때 제일 많이 번성했다고 설명했죠. 엄청 용투를 찾아오고 있잖아요. 13번 어른의 마지막 문제. 무엇은 668년 나당 연합군, 나당은 신라와 당나라를 합한 걸 말하죠. 무엇에 멸망했다. 안타깝죠. 이게 누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고구려죠. 고구려는 668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죠. 신라와 당나라를 합한 것이 나당 연합군이었죠. 오늘은 제가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기 전에 고구려는 백제는 신라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특징은 뭐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율령,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이 있어야 되고 뭐가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왕이 세습이 돼야 되죠. 태조왕과 소수리만 왕이 세습됐죠. 태학을 설립했다 했으니까 율령을 반포했죠. 동해안에서 옥저를 갖다가 정복했죠. 정복 전쟁을 했죠. 다 조건이 만족했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는 고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보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옥저나 동해, 사망, 진안, 변한 나는 뭘까요? 고대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고대 국가를 시작하는 시점이 고구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백제 또 신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